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 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습니다. 주청사 소재지는 오는 6월에 선출되는 첫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남겨뒀습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관계자는 30명으로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광의 한 돼지 농장에서 전남에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오늘 저녁 8시까지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남의 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잇따라 합격하면서 새로운 진로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자치단체 명칭이 마침내 합의됐습니다. 양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4번의 간담회 끝에 명칭은 전남 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특별시 청사 위치를 정하는 건 통합특별시장의 몫으로 넘기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 광주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전남을 명칭 앞에 두는 대신 민주화의 상징 광주의 이름과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특별시장이 주로 근무하게 될 청사의 위치는 이번 논의에서 결론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 통합을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의견 차이가 큰 청사 위치 문제는 나중 논의로 미룬 겁니다.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서 주 청사의 위치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문제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간담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데다 서로 신경전까지 오갔던 만큼 앞으로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는 순서를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렇게 순서를 아니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병기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수일째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가운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돼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일반 딸기보다 서너 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딸기가 있습니다. 품종은 담양에서 개발돼 죽향이라는 이름이 붙은 순수 국산 딸기인데요. 지역의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 잡은 명품 딸기의 수확 현장에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지마다 탐스러운 딸기가 가득 매달려 있는 광주시 용광동의 한 시설 하우스입니다. 능숙한 농부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바구니에는 딸기가 한가득 쌓여갑니다. 온도와 습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팜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고 있는 딸기의 품종은 죽향. 지난 2012년 담양에서 개발돼 용광동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일반 딸기보다 당도와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겨울 딸기는 사과 먹는 맛이 납니다. 이거 향도 무지 좋고, 맛은 저희도 맛있다는데 소비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 40여 개 농가가 장목반을 구성해 지산 딸기라는 이름으로 출하하는 죽향은 생산 물량 대부분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경매 가격은 2kg 한 상자에 15만 원으로 일반 딸기보다 3배 이상 비싼 고급 딸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 물량이 지난해 192톤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농가 소득도 4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산 딸기가 이처럼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지역 농협의 체계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시설은 물론이고 자재 지원 등등을 통해서 농가가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나름 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고령화가 되어서 농가 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또 그러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산 딸기 장목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딸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고급 딸기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대상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입건자가 기존보다 8명 늘어난 30명이라며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30명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직접적인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설계와 감리, 관리 감독 체계 등 핵심 쟁점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광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영광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첫 확진 사례로 중수본은 2만 1,000마리 살처분 등 현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늘 저녁 8시까지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2003년 로컬라이저 설계안이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전반적인 책임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엔진 고장 이후 항공기 시스템 전반이 마비된 점을 근거로 기체 결함 여부와 관련해 재조사의 과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회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순군이 추진 중인 320억 원짜리 한국 난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성이 낮다면서 투자 심사를 3차례나 반려했지만 화순군은 재추진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국난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난 재배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5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3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난 산업단지는 부지만 매입됐을 뿐 2년째 첩사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 심사를 3차례나 반려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어가면 행안부가 사업성에 따른 투자 심사를 하는데 시장성과 경제성, 필요성 등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 분석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난 산업의 미래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지만 지역민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난 산업과 거리가 멀고 일부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난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 3번이나 이렇게 반려가 되었다 하고 그럼에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자기 고집인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특히 현 군수가 지방선거를 불출마하면서 임기 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자칫 주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업 자체가 시설비 대비 투자 비용 대비 성과를 아직 드러내고 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농가들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은 사업 계획을 보완해 오는 4월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한국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전남에서도 낯선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런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한 대학생이 영화로 담아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세월을 품은 목포 극장. 한 청년이 영사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국립목포대 학생이자 신인 영화 감독 윤창민 씨입니다. 윤 감독의 단편 영화 혼자 있을 때는 올해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로맨스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촬영지는 목포와 무안, 영암 등 모두 전남 지역입니다. 윤 감독의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역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담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없고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가깝게는 광주 같은 일종의 대도시권으로 이제 가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영화제에는 윤 감독의 지도 교수인 오세섭 감독도 단편 영화 퇴근으로 함께 초청됐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 창작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특히 독립영화는 보통 자기 이야기를 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창민 학생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본인으로서도 이제 연출자로서도 어떤 첫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고요. 윤 감독은 지금 목포 극장 안에서 2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지역 최초 예술영화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상영할 공간까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입니다. 신인 시절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나중에 뭐 거장이 될 수도 있고 명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합심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12만 5천 명. 취업과 미래를 고민하던 지역 청년의 불안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녹인 작품이 주목을 끌며 앞으로 지역 문화 창작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경남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잇따라 합격하며 새로운 진로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취업에 강한 학교를 넘어 공직에도 통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에 위치한 공립 경남 자영고등학교. 농업 계열에 특화된 학교로 올해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모두 5명이 합격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공무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졸 특채 같은 경우는 경남 지방의 일부 학생들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런 낮은 경쟁률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경남의 직업계고에서는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36명이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 합격했습니다. 국가직 10명, 지방직 19명, 교육 공무직 7명으로 단순 취업을 넘어 공공분야 진출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경남자연고등학교에서 배운 농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는 직렬도 다양합니다. 행정, 세무, 관세, 시설, 기계, 전기, 농업 등 전공과 연계된 직렬에 골고루 임용됐습니다. 교과서 중심이 아닌 전공 심화와 실무 중심 교육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공무원 준비를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초기부터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남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55.9%로 전년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55.2%보다 높지만 현장 취업이 줄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AI 확산과 직무 구조 변화로 취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공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직업계고를 현장 맞춤형 공공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해 산업과 공공을 아우르는 진로 선택지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가 단순한 취업 통로를 넘어 공공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기 간행물로 발행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 남산의 한 도서관에서 100년 전 강원도청이 발행한 강원도보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00년 전 관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그날그날의 주요 행정 소식을 알리는 공식 기관지인 관보. 지금은 종이와 전자관보의 형태로 중앙정부는 매일, 지방정부는 주 1회 발행하는데 그렇다 보니 정부 출범 이후의 역사가 고스란히 관보에 담겨 있습니다. 강릉시청 지하 서고엔 1995년 발행된 제1호 강릉 시보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시보가 모두 보관돼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1995년 발행 규정이 만들어져 제1호 강릉 시보의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 담겼습니다. 95년도 9월부터 97년도 제59호까지는 저희 서고에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고요. 98년도부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행된 관보는 매일 3부씩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 등으로 보내져 영구 보존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서고.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발행된 관보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모든 관보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또 조선총독부 관보는 물론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시절 발행한 관보까지 대한민국 행정 역사의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관보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디지털화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까지 해가지고 디지털화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940년 도청 화재와 6.25 전쟁으로 당시 자료를 많이 잃어 지금은 1971년도 관보가 가장 오래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에 일제강점기에 발행됐던 강원도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설립된 중앙도서관보다 남산도서관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오래전 지방관보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남산도서관은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등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원도보 일부가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메모리라는 공공도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도 해당 자료 입수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증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도복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인본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따로 DB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관보가 조금씩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제작된 독립영화가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화인을 길러낼 지원은 간신히 동결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영화인들은 영화를 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토양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에서 단편영화상을 받으며 개가를 올린 로타리의 한철은 강원영화학교를 나온 횡성 출신 김소연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배우로 내세운 김 감독은 가족을 배우로 쓴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카메라 앞에서는 용기를 내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맞나 하며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 지금의 선택에 믿어 의심치 않고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해 강원 영화의 힘을 보여준 건 비단 김 감독만이 아닙니다. 강릉 정동진 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진유 감독, 원주에서 활동하는 고승현 감독 등이 유수 영화제에서 성과를 거뒀고 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뭐 단편, 장편 합치면 한 30편에 40편가량이 제작되니까 예전에 거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내 영화인들에게 새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으로 전문 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늘었지만 영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영화는 지원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나마 지원을 담당하는 강원영상위원회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 늘며 사실상 동결됐는데 이미 몇 년째 같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삭감 수준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전문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를 편파적으로 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또 영상위원회가 영화 이외의 콘텐츠 업무까지 담당하지만 정부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는 건 아니다 보니 작은 파일을 또 나눠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잡으려 했던 강릉과 평창의 지역 기반 영화제도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문화적 토양은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아닌 문화로서의 영화, 영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영화인들은 강조합니다.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 다양성도 그렇고 삶의 질을 향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부신 성과와 달리 말라가는 지원 속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통로로 영화를 선택하는 미래의 감독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주 교육당국이 중고교생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 나눠주기 사업에는 19개 중학교와 23개 고등학교 등 모두 42개 학교가 참여해 6,300여 점의 교복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번 달 1,700만 원의 교복 세탁비와 수선비를 지원했고 세탁과 수선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교복 나눔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지역의 10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설사 환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셋째 주 31.3%에서 1월 셋째 주 58.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4주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가운데 78.3%가 0세에서 6세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층에 유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전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사업구조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3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2.4%의 기업이 사업을 전환 중이거나 전환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 전환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33%가 신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성군이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보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마트 등 2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해 보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북쪽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영하의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만큼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여수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에서도 영하 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3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로 접어들어서야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